대체 뭐가 부족해서 한국으로 간다는 거야? 지금 가면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을 거니 알아서 해. 여기 인도네시아의 한 고급 주택, 한 아버지가 딸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딸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처럼 캐리어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가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 여성은 부유한 집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떠났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리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사업가였고 저희 가문은 꽤나 알려진 집안이었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배웠고 원하는 것은 거의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삶을 부러워했지만 저는 늘 허전했습니다. 다 갖춘 것 같은데 뭔가 빠져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주인공이 악착같이 노력해서 결국 성공하는 이야기였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은 세련됐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흥미였습니다. 한국 남자 멋있다. 한국은 정말 발전된 나라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한 팬으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는 나라가 5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저는 한국의 역사와 경제 발전 과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복구, 산업화, IT 혁명. 한국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 만들어낸 기적으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에 끌렸습니다. 저곳에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야지. 부모님에게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일어선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서 직접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는 한국 정부 장학금에 지원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인생을 걸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기쁨보다 먼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신문을 넘기고 계셨고 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리셨지만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식사 도중 아버지가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혼자 가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동생은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살아남는지 지켜보세요. 그 순간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아무 말 없이 다시 신문을 집어드셨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쏟아지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공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도시는 크고 화려했지만 사람들이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표정은 무미건조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시가 주는 차가움과 외로움이란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립해야 했고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장학금으로 학비는 해결됐지만 생활비는 직접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서울 변두리의 작은 치킨집 정수통닭이었습니다. 처음 치킨집 문을 열었을 때 가게 안에서는 기름이 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박정수 사장님은 주문을 확인하면서도 주방에서 능숙하게 닭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사장님은 한번 저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이나? 이름 어렵네. 한국말은 잘해?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가락으로 튀김기를 가리켰습니다. 튀김기 다룰 줄 알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알았다. 일단 해봐. 그렇게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튀김기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기름이 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속도를 맞춰갔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게 빨라졌고 닭을 튀기는 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자 사장님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국인 알바생에서 믿을 만한 직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감 시간이 되자 사장님이 치킨 한 마리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먹어. 오늘 힘들었지? 저는 뜻밖의 호의에 놀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 처음으로 사장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왜 한국에 온 거야? 저는 사장님이 건네주신 맥주를 따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장님은 눈썹을 살짝 올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처녀가 한국에 와서 공부까지 했다고. 저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모님 반대도 많았어요. 사장님은 치킨을 한 바구니 내오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왜 반대하셨는데?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작다고 생각하셨어요.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야 성공한다고 믿으셨어요. 사장님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옛날엔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만 쳐다봤으니까. 저는 사장님을 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스스로 성공했잖아요. 그게 너무 대단했어요. 전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국을 그렇게 생각해주니 기분이 묘하네. 요즘 애들은 방탄이니 뭐니 하는 연예인들만 바라보더만. 그날 이후 사장님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외국인 알바생이 아니라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치킨을 튀기고 주문을 받고 배달을 포장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텼습니다. 사장님은 점점 저를 인정해 주셨고 가끔 마감 후에 치킨을 싸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감 후 조용한 가게에서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말하는 그 한국, 진짜 내가 생각한 그대로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나라예요. 사장님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좀 더 자세히 말해봐라. 그렇게 진짜 한국을 알게 된 이야기를 사장님께 들려드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은 세련되고 반짝이는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거닐고 따뜻한 미소로 서로를 반기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은 전쟁터였고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누구 하나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디를 가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주문을 할 때조차 직원들은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끝이었습니다.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샀는데 정신이 없어서 가방을 놓고 나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야 가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안 돼. 안에 여권도 있는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당황스러웠어요. 인도네시아였으면 아마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편의점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방 찾으러 오셨죠? 제 가방은 편의점 카운터 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안에 있던 돈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다 그래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차갑게 보이지만 그 속엔 믿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도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전광판에 버스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됐고 버스는 1분도 어긋나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고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리 싸움이 종종 벌어졌는데 한국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린 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무섭지 않네. 고향에서는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걷는 게 위험했습니다. 특히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누구도 저를 위협하지 않았고 거리도 어두운 곳 없이 환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장님은 피곤한 얼굴로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너무 바빠 보여요. 이 말 한마디에 사장님이 피식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겠지. 원래 한국 사람들은 좀 바쁘게 살아.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사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빠도 언제나 한국인들은 배려가 넘치잖아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를 마저 들이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말이야,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 저는 사장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어려웠어. 가난한 시절엔 먹고 살기 바빴지. 지갑 잃어버리면 다시 찾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어. 저는 조용히 사장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발전하면서 사람들도 바뀐 거야. 우리는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 사장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사장님, 전 사실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사장님은 새로 꺼낸 맥주캔을 따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 네. 전쟁 후에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떻게 산업을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켰는지 다 배웠어요. 사장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네. 우리나라 역사를 외국인한테 듣게 될 줄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한국을 단순히 좋아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성장한 방식이 너무 대단해서 배우고 싶었어요. 사장님은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걸 너는 알고 있었네.
저는 사장님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공한 건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 맞아.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살았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외국인 알바생 정도로만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은 마지막 남은 치킨을 한 조각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기분이 묘하네. 저는 웃으며 치킨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장님, 한국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예요. 사장님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치킨집 사장님의 보호 아닌 보호를 받으면서 몇 년을 보내며 결국 취업에 성공했어요. 처음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목표였고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했고 결국 직장인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저를 말리던 부모님은 이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왜 하필 한국이냐며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친척들에게 우리 딸이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셨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보내드린 화장품과 전자제품을 쓰며 한국 제품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의 반응이 바뀌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변화는 고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저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느 날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하던 중 동생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동생은 진지했어요. 누나처럼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며 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촌들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유학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가족과 친구들은 왜 한국이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가족과 친구들뿐만이 아니었어요. 고향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 좀 추천해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는 우리 동네에도 한국 전자제품 파는 가게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리 잡은 것이 단순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퇴근 후 저는 오랜만에 치킨집을 찾았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반겨졌습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바쁘게 치킨을 튀기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다. 바쁜 사람이 여긴 무슨 일이야? 저는 카운터에 앉아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며 웃었어요.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요즘 저희 고향에서 한국이 엄청 인기예요. 사장님은 닭을 튀기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자랑하듯 전했어요. 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사촌들이 한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으며 고향에서 한국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네. 내 덕분에 한국이 인도네시아까지 퍼진 거야? 그런 셈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드렸어요. 한국 화장품, 한국 전자제품이 고향에서 인기예요. 한국 브랜드를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사장님은 천천히 메시지를 읽어보시더니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러더니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때는 일본이나 미국만 쳐다봤어. 그게 당연한 거였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남한테 영감을 주는 나라가 됐구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은 치킨 한 조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 참 대단하다. 내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을 알리고 있네. 저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사장님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야, 내가 한 건 그냥 치킨 몇 마리 튀겨준 것뿐이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덕분에 한국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장님과 치킨을 나누며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고향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묘한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은 제 삶을 바꿨고 이제는 저를 통해 제 고향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 중에 긴 휴가를 얻어서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고향에서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한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왜 하필 한국이냐며 의아해하던 가족과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냐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익숙한 공기, 익숙한 풍경. 하지만 여기저기서 변화가 느껴졌어요. 가게 앞에 한국 브랜드의 간판이 보였고 공항에서부터 한국어로 적힌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어머니 품에 안기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현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이라는 타이틀로 저를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줄 몰랐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자 진행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리나 씨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사장님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알게 된 계기, 그리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 결국 그 시작은 치킨집에서 사장님과 나눈 이야기였어요. 고향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동네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파는 가게가 새로 생겼고 한국 브랜드의 전자제품을 쓰는 집이 많아졌어요.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젊은이들이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이제 제법 한국어를 잘했고 사촌들도 기본적인 인사말은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강의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보면서 10년 전 한국어를 독학하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이게 다 너 덕분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한국 덕분이에요. 부모님은 이제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건 한국 덕분이다라며 친척들에게 자랑하셨고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화장품을 더 많이 사다 달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고향에서도 한국이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서 한국이 얼마나 변화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실감한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사장님은 여전히 닭을 튀기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이네. 사장님은 저를 보자 반가운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카운터에 앉아 사장님을 바라보았어요. 사장님, 저 고향 다녀왔어요. 사장님은 닭을 튀기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땠어? 저는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고향에서 인기라는 것,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것, 심지어 현지 방송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까지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맥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우리 때는 미국, 일본만 쳐다봤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정도가 됐다니. 한국 진짜 대단한 나라 됐구만.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어요. 사장님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누군가의 꿈이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치킨을 집어들었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입안에서 천천히 씹히는 그 맛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깊이 와닿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 결혼합니다. 사장님은 치킨을 집으려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벌써? 그 반응이 어찌나 사장님다운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사장님은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헛기침을 하시면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야, 벌써 결혼이라니. 시간 참 빠르다. 너 처음 여기 와서 닭 튀기던 거 생각하면 벌써 그렇게 됐냐?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요. 그때는 닭 한 마리 제대로 못 튀겨서 허둥지둥하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삶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결혼식에서 줄에 서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했어요. 맥주 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줄에야. 그거 원래 훌륭한 교수님이나 유명한 분들이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요. 사장님이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저한테는요. 그 말에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맥주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건 영광이지.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한국에서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준 사장님. 그분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해준다면 그보다 더 뜻깊은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치킨집을 나서면서 저는 문득 한국에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저를 바꿨고 이제는 제가 한국을 통해 제 고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꿈의 나라가 아니라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바꿨고 이제는 제가 한국을 통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